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전남 강진에서 올라온 사연이네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일 수도 있고 보내지 못한 편지 한 통일 수도 있죠. 전직 목수, 이제는 시골 유튜버로 불리는 72세 김용만 씨. 그의 하루는 늘 정확히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 좋구먼. 카메라 각도는 창가 쪽이 딱이야. 햇살이 이쁘게 들어오는구먼. 그는 마당을 한 바퀴 도는 걸로 하루를 엽니다. 장독대 옆으로 피어난 봉선화, 텃밭 끝에서 자라고 있는 고추 몇 줄기. 쑥도 많이 컸네. 요 놈으로 오늘 부침개 해도 되겠어. 현관 옆 낡은 벤치 위엔 삼각대와 스마트폰이 얌전히 놓여 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그는 익숙한 듯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잘 주무셨죠? 오늘도 시골에서 전하는 따끈한 밥상입니다. 그가 준비한 오늘의 메뉴는 구수한 된장찌개, 애호박과 두부를 큼직하게 썰고 청양고추 하나를 슬쩍 넣어 얼큰하게 끓여냅니다. 된장찌개 하나에 인생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전 이 국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김용만 씨가 유튜브를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곁에 말벗이 사라진 뒤 집 안은 더없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잣말을 영상에 담기 시작했지요. 그랬더니 누가 듣더라고요. 참 신기한 세상이요. 처음엔 카메라가 어색해 두세 마디 하고 끄곤 했지만 지금은 한 끼 식사와 짧은 인생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풀어냅니다. 밥은요,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나눌 때 진짜 맛이 나잖아요. 전 그걸 화면으로라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조심스레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오늘도 업로드 완료. 곧바로 알림이 뜨고 댓글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혼밥이 덜 외로워요. 영상 기다렸어요. 고맙습니다. 그는 한 줄 한 줄 댓글을 읽으며 조용히 웃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가 하루를 참 따뜻하게 만드네요. 밖에서 누군가 부릅니다. 이웃인 말순 아주머니입니다. 용만 씨 또 방송이요? 요즘 동네서 제일 바쁘신 양반이요. 아이고 방송이라니요. 그냥 심심해서 떠드는 거죠 뭐. 그는 겸손하게 웃습니다. 구독자 수는 아직도 몇천 명에 불과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 아니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요. 김용만 씨의 삶은 단순합니다. 텃밭, 밥상, 영상, 산책, 고양이, 그리고 밤. 그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그는 소소한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장독대가 조금 삐뚤어졌네. 내일은 저거 좀 바로잡아야겠어. 그 순간 스마트폰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전화인가? 하지만 화면을 확인한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당신이 그리워요? 또 광고 문자로구먼. 이런 건 도대체 누가 보내는 거요? 그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이런 날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늘 같은 날씨엔 순옥이 생각이 나네. 그 이름, 정순옥.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름은 언제나 그의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조용히 그의 얼굴을 감싸고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우편함이 작게 흔들립니다. 지금은 아무도 편지를 주고받지 않지만 그 시절엔 하루에 한 번 그 우편함을 들여다보는 일이 하루 중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편함을 열던 기억도 편지를 기다리던 마음도 다시 그의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평소처럼 영상 업로드를 마친 김용만 씨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유난히 부드럽고 마당 끝에 핀 백일홍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열어본 유튜브 댓글창.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나는 이름 하나가 그의 눈에 박히듯 들어왔습니다. 정순옥? 커피잔이 살짝 흔들립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그 이름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단 한 줄의 댓글. 용만 씨, 그때 편지 왜 안 보냈어요? 난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문장. 하지만 그 한 줄이 조용하던 그의 하루를 뒤흔듭니다. 이게 뭐여? 누가 장난치나? 잠시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그는 마우스를 더듬더듬 움직여 계정을 클릭해 봅니다. SUNOK 1983. 프로필 사진도 없고 업로드된 영상도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디 끝에 붙은 1983이라는 숫자가 그의 가슴을 쿡 찌릅니다. 1983년. 그래, 그게 마지막이었지. 그해 여름 순옥이가 떠났던 날. 기차역에서 울던 그녀의 뒷모습이 어렴풋하게 떠오릅니다. 떠나는 기차를 따라 손을 흔들던 그 순간. 보내지 못했던 편지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그해 여름 그는 수없이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장을 고치고 종이를 바꾸고 봉투를 꺼내고 그때 썼었지. 근데 어머니가 버리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김용만은 조심스럽게 장롱 서랍을 엽니다.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냅니다. 여기 있네. 첫 번째 봉투. 1983년 6월 14일. 정순옥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쓰여 있습니다. 편지를 꺼내 손에 쥐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이걸 왜 안 보냈을까? 아니, 내가 안 보낸 게 아닌데. 답답함과 의문 그리고 묵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터져 나옵니다. 왜 그랬어? 어머니는 왜 이걸 다 숨긴 거야? 그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습니다. 순옥이라는 이름. 장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심도 들지만 진짜 순옥이일까? 설마. 그는 댓글 아래 조심스레 답글을 달아봅니다. 혹시 정말 그 순옥 씨인가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도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거 괜한 짓일지도 몰라. 근데 만약 진짜라면. 그로부터 이틀 동안 댓글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댓글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고 또 닫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셋째 날 아침.
그에게 도착한 한 통의 이메일. 제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정순옥입니다. 짧은 그 제목을 본 순간 김용만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정말 순옥인가? 1983년 여름. 햇살은 눈이 부시게 쏟아지고 기차역 플랫폼엔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조용한 웅성임이 가득했습니다. 김용만은 땀을 닦으며 순옥의 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 책 몇 권, 그리고 작은 도시락 하나. 순옥 씨, 이거 기차 안에서 드셔요.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고맙습니다. 용만 씨는 언제 밥 드실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그 순간이 정말 이별이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기차는 이미 들어와 있었고 탑승을 알리는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순옥은 용만의 손을 꼭 잡습니다. 용만 씨, 꼭 편지해줘요. 나 매일 우체통 열어볼 거예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죠. 순옥 씨, 나 꼭 돌아올게요. 편지도 쓰고 일도 열심히 하고 기다려줘요. 약속할게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아끼고 눈빛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순옥은 천천히 손을 흔듭니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얼굴이 작아집니다. 김용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기차가 완전히 멀어지고 기적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작게 속삭입니다. 순옥 씨, 잘 가요. 꼭 다시 만나요. 집으로 돌아온 김용만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하얀 편지지를 꺼냅니다. 순옥 씨, 잘 도착하셨나요? 서울은 더 덥진 않으신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생각이 납니다. 당신 목소리, 웃는 얼굴, 잡았던 손까지도. 글씨는 정성스럽게 때로는 떨리는 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입니다. 어머니, 이거 좀 붙여주셔요. 지금 마을 나가시는 김에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하마. 어머니는 편지를 받았지만 아무 말 없이 작은 찬장 속으로 그것을 밀어 넣습니다. 그 편지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시간 속에 묻혀갑니다. 며칠이 지나고 순옥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자 용만은 괜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빴나? 아니면 내가 주소를 잘못 썼나? 하지만 그때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편지가 그리고 그 다음 편지들도 단 한 통도 순옥에게 닿지 않았다는 것을. 편지를 기다리던 순옥, 답이 오지 않자 가슴 한켠이 서서히 식어갑니다. 혹시 그 마음이 변한 걸까? 그렇게 두 사람의 약속은 그 여름을 지나 가을도 겨울도 그저 묵묵히 흘러가며 흩어져 버렸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은 이야기가 되지 못한 채 기억만으로 남았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전해지지 못한 편지들처럼. 편지를 못 받은 게 아니었어. 어머니가 다 버린 거였어.
김용만은 손에 쥔 오래된 편지 묶음을 말없이 내려다봅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지만 그 안엔 40년 전 그가 쏟아냈던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그때 내가 보낸 편지들이었구먼. 하나, 둘.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냅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 숨겨졌던 진실들이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낡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는 그의 손이 자꾸만 떨립니다. 1983년 7월, 1983년 8월, 1984년 봄, 그리고 1985년 설날 인사까지. 그는 숨을 삼킵니다. 나 그때 포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먼. 이렇게 계속 썼었네. 손끝으로 종이를 어루만지며 그는 마치 과거의 자신과 조용히 대화라도 나누는 듯 했습니다. 순옥 씨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했겠지? 그럼 그 사람도 계속 기다렸던 걸까? 그의 눈가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힙니다. 참았던 후회의 감정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서서히 차올라옵니다.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이제 와서 따져 묻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 그냥 순옥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겠지. 그는 입술을 꾹 다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미워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걱정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고집이었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도 되면서 더 슬퍼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 모든 편지를 가로막아버린 어머니의 선택을 용서할 수는 없어도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네 그려. 김용만은 길게 숨을 내쉽니다. 오래된 기억을 들춰낸 고통에 그는 쉽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무릎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이제라도 찾아야겠어. 진짜 순옥 씨가 맞든 아니든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을 켭니다. 오래되어 키보드 소리도 크고 느리지만 그의 손은 어느 때보다 분명했습니다. 메일함을 열고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댓글 알림 창을 다시 클릭해 그 계정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떠 있는 제목 하나. 정순옥입니다. 김용만은 숨을 멈춘 채 조심스럽게 클릭합니다. 화면엔 짧은 메시지 하나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용만 씨. 전 아직 그날을 기억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심장은 크게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화면을 닫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봅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해졌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요. 김용만은 천천히 주먹을 쥡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살랑 불고 멀리서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그 조용한 오후.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중요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만은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이메일을 조용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정순옥입니다. 전 아직 그날을 기억해요. 그는 말없이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책상 옆 장롱을 열어 오래된 가방을 꺼냅니다. 옷 몇 벌, 수첩, 약 봉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40년 전의 편지들. 한 장 한 장 떨리는 손으로 확인하며 편지들을 정갈하게 모아 천으로 감쌉니다. 이 편지들, 이제야 갈 곳을 찾는구먼. 그는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 편지는 1983년 여름 처음 보낸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살짝 쓸어내리고 편지를 가슴 깊은 곳 재킷 안쪽 주머니에 넣습니다. 순옥 씨, 이번엔 내가 갑니다. 그날 오후 김용만은 작은 보조 가방을 손에 들고 마을 입구 쪽으로 향합니다. 동네 어귀 마트 앞 평상에 앉아있던 어르신들이 그를 보고 수군댑니다. 용만 씨가 저기 어딜 가신대? 여행 가시나 봐요? 허허, 그 양반이 나들이는 웬일이래? 하지만 그는 대답 없이 고개만 가볍게 숙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지금 그가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버스터미널. 삐걱대는 스피커에서 도착과 출발 안내가 반복됩니다. 김용만은 서울행 고속버스에 오릅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버스 엔진 소리, 좌석의 미세한 진동음, 창가 라디오에선 옛 트로트가 흐름, 시골 들판, 논밭, 고물상과 전파사가 하나둘 창밖 뒤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40년 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까? 날 알아보실까? 아니면 다 잊으셨을까?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혹시나 장난이었으면 어쩌나, 혹시 다른 사람이라면 어쩌나. 그런 불안이 자꾸 가슴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이든 아니든 직접 가서 확인하자. 이번엔 놓치지 말자. 서울 요양병원 앞 낯선 풍경 속에서 김용만은 조용히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이름 정순옥 환자요. 면회가 가능할까요? 접수창구 직원이 물어봅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뇨, 옛 지인입니다. 지금 1층 정원에서 산책 중이세요. 바로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김용만은 가방 끈을 한 번 더 고쳐 잡고 안내된 방향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계단 몇 개, 복도 한 줄, 그리고 유리문 너머 넓은 정원이 펼쳐집니다. 그는 발걸음을 늦춥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원 벤치 옆 작은 화단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봅니다. 하얀 모자, 옅은 회색 스웨터, 그리고 여전히 단정한 옷매무새.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분명히 정순옥이었습니다. 그녀는 해바라기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숨이 멎을 듯한 조용한 정적. 김용만은 천천히 걸어 나아갑니다. 몇 발짝 앞 그는 멈춰서 조심스레 묻습니다. 순옥 씨, 날 기억하나요? 그녀는 잠시 아무 말이 없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입술을 달싹이다가 작게, 아주 작게 대답합니다. 용만 씨, 진짜 오셨네요.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오래된 종이 한 장을 살짝 들어 보입니다. 그 편지, 난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사이 40년의 시간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이 두 사람의 눈빛 사이로 오갑니다. 이 순간 그들의 인생은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옥은 모든 기억이 또렷하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야 했고 누가 면회를 왔는지도 종종 간호사의 이름과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단 하나 결코 흐려지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용만 씨.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엔 놀라울 만큼 선명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편지, 정말 썼었어요? 김용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싸쥐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응. 수십 통을 여름마다, 생일마다, 그냥 문득 내 생각날 때마다. 근데 그쪽에선 아무것도 안 왔다고 해서 나도 그냥 잊어야 하나 싶었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의 손끝을 가져다 댔습니다. 난 매일 우체통 열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말에 용만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하고도 따뜻하게 울컥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용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고 정원의 꽃들은 서서히 잎을 떨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봄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는 순옥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손을 잡고 말을 아끼며 서로의 숨결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기억나요? 예전에 마장시장 갔을 때 그 떡볶이 할머니가 맵다면서도 또 사 먹었잖아요. 그래요. 그땐 매운 것도 잘 먹었죠. 요즘은 한 입 먹고 맵다고 울어요, 내가. 순옥은 작게 웃으며 김용만의 팔을 툭 치곤 했습니다. 식사 시간엔 그녀의 앞접시를 챙겨주고 반찬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그의 모습은 이제 병원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노래 내가 불러줄게요. 김용만은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작은 라디오에서 흐르는 옛 가요를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헤매이고 있죠. 그의 목소리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낮고 부드러운 바람 같았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고 들으며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작은 콘서트가 매일 오후 정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하루는 김용만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요, 순옥 씨랑 된장찌개 만들어 보려고요. 순옥은 처음엔 당황해했지만 그가 보여준 지난 영상들에서 자신이 웃고 있는 모습, 된장찌개 간을 보며 흐뭇해하는 장면들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잘 끓이시네요. 그 비법 좀 전수해 주세요. 비법이라곤 그냥 정성이지요. 그 영상에는 끓는 냄비의 보글보글 소리와 주방에서 번지는 된장 향기,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는 자잘하고 따뜻한 대화가 담겼습니다. 이거 꼭 같이 먹어야 맛있다니까요. 맞아요. 혼자 먹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김치도 시큰하죠. 그들의 일상이 담긴 이 영상은 우리 다시 시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놀랍도록 따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요. 저희 엄마도 이런 사랑 하셨으면 좋겠어요. 된장찌개 끓이는 장면에서 눈물이 왈칵. 댓글이 하나둘 늘어나며 그 영상은 천천히 공유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잊고 지낸 첫사랑의 이름을 떠올렸고 어떤 이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용만은 늘 그렇듯 댓글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된장찌개 엄청 끓였는데요. 이 영상 보니까 엄마 보고 싶어요. 그는 웃으며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추억 속 한 장면이 됐네요. 순옥은 살짝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거 참 멋진 일이에요. 이제 그들은 단지 제외한 옛 연인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사랑, 그리고 다시 기록되는 시간. 김용만은 카메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오늘도 순옥과 함께한 하루를 영상 속에 조용히 담아갔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김용만. 늘 사용하던 그 삼각대 위 낡은 DSLR이 조용히 그를 비추고 있습니다. 배경엔 순옥이 그려준 그림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벤치, 그리고 손을 맞잡은 두 노인의 실루엣. 붓자국 하나하나엔 그녀의 기억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용만은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엽니다. 오늘은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카메라 너머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그 어떤 영상보다 깊은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한 여인을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세월은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 이름은 기억 속에서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우리는 다시 마주 앉게 됐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뒤에 걸린 그림을 바라봅니다. 손끝으로 그 그림의 프레임을 조심스레 쓸어내립니다. 여기 그녀가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의 우리예요. 어떤 분은 왜 이제서야 왔냐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진작 못했냐고, 왜 그땐 몰랐냐고. 근데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순옥이고 누군가의 욕만일지도 모릅니다. 놓치지 마세요. 사랑도 말도 기회도. 그는 화면을 잠시 응시합니다. 말없이 시간을 넘기는 듯한 눈빛. 이 영상을 보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지금 그 마음 전하세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늦기 전에요. 정말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조용히 흐르던 배경음이 서서히 잦아들고 김용만은 마지막 인사를 준비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쩌면 제 마지막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사랑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요. 그는 천천히 웃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안엔 소년 같은 순수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순옥 씨와 함께요. 그리고 그는
손을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 다음 영상이 있다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모두 고맙습니다. 그 영상이 업로드된 날 용만의 유튜브 채널은 정말 놀라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하루도 되지 않아 구독자는 10만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다시 전화해 볼게요. 우리 엄마도 이런 사랑 하셨으면 아버지께 이 영상 보여드렸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더군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이런 진짜 사랑 요즘 다시 보고 싶었어요. 댓글 수천 개, 그 중에는 편지처럼 긴 고백도 있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사람에게 보내는 진심, 말 못했던 용서, 마음속 깊이 묻어둔 미안함들. 그리고 그 댓글들을 김용만은 조용히 정말 한 줄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를 떠올리셨다네요. 이분은 20살 첫사랑을, 이분은 고백 못했던 친구에게 보내고 싶대요. 그는 중얼거리듯 댓글을 읽어 내려가며 옆에 앉아있는 순옥의 손을 꼭 잡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용만 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얘기를 듣고 울고 웃고 계시네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카메라가 꺼진 방 안에서 잠시 말없이 창밖의 햇살을 바라봅니다. 늦은 오후 노을이 깃든 풍경 속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는 두 사람의 사랑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용만은 평소처럼 정해진 시간에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익숙한 거리, 늘 지나던 정문 앞 벤치, 그리고 병동으로 이어지는 복도. 그는 오늘도 익숙한 미소와 따뜻한 인사를 준비하며 순옥을 만나러 갑니다. 순옥 씨, 오늘은 당신 좋아하던 동백나무 옆 벤치로 가볼까요? 그러나 그날은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병동 복도 끝 늘 열려있던 병실 문 앞엔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용만을 보자 작게 숨을 삼키며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용만 씨, 평소처럼 명랑하던 목소리가 아닙니다. 망설이는 숨결, 조심스러운 시선. 오늘은 잠시만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신 거죠? 순옥 씨 어디 가신 거예요? 그는 재차 물었고 간호사는 조용히 그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안으로 같이 들어가실게요. 그녀는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김용만을 안내합니다. 침대 위 정순옥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멈춘 듯 고요한 공간. 기계 소리도 발자국도 모든 것이 잠시 멈춰 있는 느낌. 그녀는 마치 이제 막 깊은 잠에 든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약간 붉어진 볼, 조용한 숨결처럼 내려앉은 머리카락. 김용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앞에 서서 숨을 멈춘 듯 가만히 바라봅니다. 순옥 씨, 어제까지만 해도 된장찌개가 짜다고 자신이 옛날보다 손맛이 없어졌다고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어제 웃었잖아요. 그는 조금씩 다가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놀랍게도 그 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미세한 온기, 지난날의 기억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침대 옆 탁자 위엔 작은 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적힌 편지. 김용만은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펼칩니다. 용만 씨,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어요. 기억이 다 사라져도 이 마음만은 지우지 않을게요.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용서, 다시 찾아온 마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네는 조용한 이별의 인사. 김용만은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한번 깊게 숨을 쉬고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감쌉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기다릴게요. 다음 생에는 내가 먼저 편지할게요. 꼭 부탁해요, 진짜로.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품는 마음. 병실 창밖 초가을 바람이 살며시 불어옵니다. 잎이 조금씩 흔들리는 꽃나무 아래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조용히 날아오릅니다. 나비는 잠시 창가를 맴돌다가 햇살 사이를 천천히 지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에 김용만은 고개를 듭니다. 순옥이 웃으며 불렀던 노래, 함께 만들었던 된장찌개, 손끝에 스친 그 온기까지. 모든 것이 이 나비 한 마리 안에 담긴 듯 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 가요, 순옥 씨. 그리고는 그녀의 곁에 놓인 그림 한 점을 살며시 품에 안습니다. 햇살이 흐르는 벤치, 그리고 그 위에 앉은 두 사람의 그림. 그 그림 속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그 마음은 영상 속 사람들 속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오면 이번엔 절대 편지를 읽지 않겠다고. 며칠 후 김용만은 조용히 거실 한켠에 있는 카메라를 꺼냅니다. 예전엔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 조명도 켜고 배경도 정돈하고 조리법을 다시 확인하곤 했지만 오늘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삼각대를 세우고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조금 흔들린 프레임, 배경엔 여전히 순옥이 남긴 그림과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사진들이 놓여 있습니다. 김용만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없이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이제 제게 전할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정돈되어 있던 영상들과는 달리 한층 느리고 조용하고 깊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누군가와 함께 했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계절보다 따뜻했고 어떤 날보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분께 드리는 작은 인사입니다. 순옥 씨, 당신은 제 삶의 봄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살짝 흔들리고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작게 떨리는 것이 보입니다. 입술은 몇 번이고 말하려다 멈추고 눈동자는 창밖 먼 곳을 향해 있습니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더군요. 그 기억이 아프든 따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은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 같아요.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남고 어떤 기억은 끝나지 않은 편지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그는 한 박자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부디 부탁드립니다.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꼭 꺼내보세요. 누구든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좋습니다. 용기 내세요.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했다고. 그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쉽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은 더 이상의 음악도 자막도 없이 조용히 끝납니다. 화면 속의 김용만은 작게 그러나 깊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 댓글창은 이미 수천 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며칠을 망설였는데 이 영상을 보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제라도 찾아보려고요. 사랑은 정말 나이와 상관없네요. 그냥 마음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울어본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조회수는 단 몇 시간 만에 100만을 넘겼고 이틀 뒤엔 3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기사로 다뤘고 TV에서는 시니어 유튜버의 감동 재회 이야기로 김용만의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만은 그 어떤 뉴스에도 인터뷰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영상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첫사랑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이분은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래, 이 정도면 잘 살아낸 거지. 그의 옆엔 이제는 비어버린 의자, 하지만 창밖으로는 어김없이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다시 돌아온 봄처럼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김용만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새로운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마지막 영상 이후로도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매주 올라오던 시골 밥상, 소소한 일상 브이로그, 된장찌개 끓이는 아침의 따스한 인사. 이젠 모두 멈췄지만 채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상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언제든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상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잠들기 전 그 영상을 틀어놓으며 잊고 있던 사랑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명절날 가족과 함께 앉아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울었습니다. 어떤 이는 수십 년 만에 편지를 썼고 어떤 이는 꺼내지 못했던 말을 처음으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그 채널은 더 이상 콘텐츠가 쌓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댓글로 영상 공유로 가슴속 울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순옥과 김용만의 이야기. 그건 단지 한 노인의 회상도 한 시니어 유튜버의 감성 콘텐츠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한 장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 끝맺지 못한 이야기를 품고 삽니다. 그건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어릴 적 헤어진 가족일 수도 있으며 혹은 한때 너무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누군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을까봐 혹은 아직 이르다고 믿었기에.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 말들은 가슴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용만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편지란 꼭 종이에 써야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 편지는 마음속에 담긴 단 한마디일 수도 있고 오랜 망설임 끝에 걸어본 한 통의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누군가의 손을 용기 내어 잡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세상 끝에 남은 가장 진실된 편지입니다. 김용만은 지금 화면 너머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남긴 영상은 언제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누군가에겐 위로였고 누군가에겐 용기였으며 또 누군가에겐 두 번째 기회의 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도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이 언제 꺼내도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이 영상이 당신의 편지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다림이 끝나도록, 누군가의 후회가 멈추도록, 누군가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도록 그 마지막 편지가 지금 당신의 손에서 쓰여지길 바랍니다.